최근 현생 업무차 2024년 CES 참관을 위해 라스베가스를 다녀왔습니다. LG, 소니, 보쉬,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이 전장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여러 자동차 회사들 또한 AI 비서, PPV 등 다양한 모빌리티 비즈니스까지 내세우더라고요. 이젠 전기차 시장이 다른 기술과 융합까지 하면서 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제로랩스라는 회사도 겸사겸사 방문했는데요. 포드 브론코 같은 레전드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전동화시킨다는 사업도 마주해보니 와, 진짜 온 세상이 전기차에 정말 진심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직까지도 전기차에 대한 깊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신뢰감이 잘 안 간다는 분들은 특히 전기차의 주행거리 문제를 삼죠. 번거로운 충전 문제야 여차저차해서 집밥, 회사밥으로도 해결한다 해도 막상 풀충해서 운전하다가 히터 키고 노래 듣고 그러면 내 주식마냥 갑자기 예상거리가 쭉쭉 내려가 있죠. 이처럼 실제대 운전생활 습관이나 자동차 라이프에 잔잔바리로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전기차 주행거리는 정말 큰 이슈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자체에는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실제 주행거리와 예상 주행거리가 차이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완속 충전, 급속 충전 같은 외부적인 충전 외에도 회생 제동이라는 자가 충전 패시브 스킬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요. 뭔가 엄청날 것 같은데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본 파트는 자동차 전문 블로거 MS리님의 정보를 토대로 구성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출처를 남겨두었으니까 방문해주세요. 회생제동을 알기 전엔 기본적인 전기자동차 지식을 알고 가야 합니다. 전기자동차는 우리가 알다시피 앞으로 가는 구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부터 얻는 차량을 말하는데요. 내연기관에서 힘을 내는 엔진의 역할을 바로 이 모터가 대신한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 모터가 움직이려면 전기에너지를 어디선가 쏴줘야겠죠. 이 고전압 배터리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모터의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전기차가 먹는 전기에너지가 직류와 교류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전기차를 움직이기 전에 충전을 해봅시다. 완속 충전부터 해볼까요? 완속 충전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야 하다 보니까 충전이 너무 느립니다. 따라서 급속 충전으로 고전압 배터리에 직류를 직접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겠습니다. 풀 충전 완료! 자, 이제 전기에너지를 쓸 일만 남았습니다. 전기차가 출발을 하려면 모터가 힘을 낼 때 좀 편식을 합니다. 직류를 안 먹고 교류만 좋아하죠. 따라서 고전압 배터리가 직류를 인버터를 통해 모터가 더 흡수를 잘하는 교류로 바꿔서 모터에게 쏴줍니다. 출발해볼까요? 자, 시동을 거니까 조향장치, 제동장치, 헤드라이트, 에어컨 이런 친구들도 저전압 배터리에서 쏴주는 전기에너지를 먹고 일을 시작합니다. 저전압 배터리도 고전압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컨버터를 통해 직류 에너지를 저장하고 자동차의 각종 전자장치에게 직류 전기 에너지를 쏴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입이 많으니까 전기차를 운전하다 보면 예상 주행거리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주행하다 보니 예상 주행거리가 예상보다 너무 달라졌죠. 이때 자가 회복 패시브 스킬인 회생제동을 쓸 수 있습니다. 풋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면 모터의 전류가 차단되겠죠. 그럼 외부의 운동에너지가 바퀴를 관성으로 돌리면서 모터가 발전기처럼 역할이 바뀝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운동에너지를 인버터가 다시 전기에너지로 회수해서 배터리로 뿌려주는 거죠. 여기서 모터의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자석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전자라고 하는데요. 이 전기에너지가 차단된 회전자는 지금 본인의 힘이 아닌 관성에 의해서 외부의 운동에너지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발전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회전자가 N극, S극이 계속 변하니까 바깥에 붙어있는 요 친구들, 바로 고정된 고정자들의 N극과 S극도 회전자에 따라 수시로 엄청 빠른 속도로 바뀌며 서로 밀어냈다 붙였다 하겠죠. 이때 이 고정자에 감아져 있는 코일의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전류가 흐르며 전기를 생성해주는 겁니다. 이 전기 에너지로 충전을 하는 걸 회생이라고 하죠. 그럼 제동은 뭐냐? 렌츠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엄청난 찰나에 관성에 의해 자석이 다가오면 고정자인 전자석과 코일은 부담스러워 전류의 방향을 회전자를 밀어내도록 바꿔버립니다. 근데 또 멀어지면 당기려고 바꿔버리죠. 쉽게 말해 회전자의 S극이 멀어지면 코일이 회전자를 붙잡기 위해서 N극이 되고, 이러면 코일의 N극과 자석의 S극이 또 서로 당기기 때문에 잘 회전하던 자석이 또 속도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회전 안에서 이렇게
미세하게 계속 감속이 되는 게 중첩이 되면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이것이 회생제동이 얼마나 제동을 강하게 작동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이고 운전자의 선호나 운전 조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자동차 회사에서 세팅을 해놓죠. 따라서 회생과 제동을 통해 전기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기여하며 전기차의 전체 에너지 관리 시스템 중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회생제동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전기 자동차는 외부적인 충전 말고도 회생제동으로 주행 중 외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저장할 수 있는 자체적인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쓰려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악셀 페달에서 발을 떼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브레이크 방식에 비해 에너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감속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저장해서 다시 사용하니 연료와 배터리 소모를 줄여 아주 개꿀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운전자는 차량 유지비 절감 측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또 회생제동은 전기차의 친환경 지속 가능성이라는 슬로건답게 대기 환경에도 엄청 좋은데요. 바로 회생제동 덕분에 브레이크 패드를 내연기관 대비해서 많이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물리력으로 패드를 밀어서 제동하지 않고도 모터를 통해서도 속도를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전기차를 쓴다고 해서 물리 브레이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존 브레이크 패드에는 제동 시 브레이크 패드 분진가루가 엄청 나오는데요. 고속도로 대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타이어 고무 조각들하고 패드의 분진가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고민들을 좀 완충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회생제동이죠. 여기서 눈치채셨겠지만 회생제동으로 인해 풋브레이크의 개입이 줄어든 만큼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냥 스로틀을 밟고 떼는 행위 하나로 악셀링과 브레이킹이 둘 다 되어버리니까 발 아프게 발을 번갈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 발을 뗀 순간 자동적으로 감속이 세게 걸려 차가 울컥거리는 문제가 있었죠. 요즘에서야 제조사별로 감속의 세기를 얼마큼 줄 거냐를 운전자가 설정하거나 그 울컥거림에 대한 기술의 완성도를 엔지니어링에서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단계별로 브레이크가 들어오는 세기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뒷 운전자가 앞차의 상황을 브레이크 등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앞차가 갑자기 잘 달리다가 자동으로 제동이 걸려버리면 뒷차는 당황해버리겠죠. 덩달아 초창기에는 회생제동으로 자동 제동되면 브레이크 등이 점등이 안 돼서 전기차 뒤를 달리던 뒷차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와 다양한 OEM들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죠. 그래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적응만 되면 회생제동 덕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시내에서는 주행거리를 잘 유지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고 또 엑셀을 안 밟아도 관성으로 쭉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는 발전기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자가 회복되는 충전의 양이 엄청나다고 하니 여러모로 익숙해지면 개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회생제동이라는 개념은 하이브리드나 순수 전기 자동차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역할을 해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었을 뿐이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부터 다양한 보조 시스템을 실행하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로 흔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회생제동 기술이 전기차의 전환 과정에서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전기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죠. 기업들이 원하는 것과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력 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배터리 기술 개발, 충전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을 위한 법규 마련 등 여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내연기관 주행 방식 뒤에 오랫동안 숨어 있었던 회생제동 주행 방식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행 습관에 개입하는 이 시점에 회생제동이 좋냐 마냐, 원페달 드라이빙이 좋냐 마냐 하는 언쟁은 당연히 끊이질 않겠죠. 요즘엔 어떤 기술이 개개인에게 더 적합한지를 찾아가는 과도기 과정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구독자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연휴가 시작된 만큼 다들 푹 오랜만에 쉬시고 각자 다른 뜻깊은 명절 보내시면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